잠시만요. 본 영상 시작 전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의 공식 스폰서 인터넷 민족을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을 바꾸실 예정이라면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인터넷 민족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최저로 1:1 맞춤 요금 무료 설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혀 상관없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터넷인가? 인터넷 민족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면 많은 현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겠죠. 인터넷을 바꿔야 되거나 바꾸실 예정이시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주세요. 인터넷 민족에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메라 말씀하시며 보다 풍부하고 많은 혜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오늘 이야기는 2011년식 모하비 중고차 검수 이야기입니다. 차량을 올리기 전에 저는 테스트 운전부터 할 거예요. 오늘 이 친구는 주행거리가 27만 3,373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사에서 가장 잘 만든 자동차가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모하비를 선택할 겁니다. 풀체인지가 된 모하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고차 시대도 잘 떨어지지 않았던 친구예요. 크기와 출력 뭐 하나 빠질 게 없죠. 개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량들은 수리비가 많이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에 좋은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모하비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량을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엔진 소리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특유의 이 엔진에 그 짐승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정글에 사는 최상위 포식자 맹수의 그 울음소리, 으르릉 소리, 막 가래 끊는. 이 차량들은 저 RPM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합니다. 일단 연식이 있기 때문에 엔진 소음이나 출력, 제일 중요한 변속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있어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27만 km인데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도 크게 소음이 나지가 않아요. 크게가 아니라 전혀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동일 차종의 오래된 차량들, 또 키로수가 많이 주행한 차량들은 아주 미세한 부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없어요.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밖에서 나는 엔진 소음을 들어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왼쪽과 오른쪽에 벽이 있는 곳에서 차를 잠시 세워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잘 들려요. 뭐지? 왜 조용하지? 생각보다 꽤나 조용한데요? 이 정도면 컨디션이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선 지바겐 일단 샵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유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RPM을 2000까지 쓸 필요도 없어. 해 떨어진다. 빨리 가자. 테스트 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체 컨디션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연식에 하체 소음이 1도 발생하지 않아요. 엔진과 미션 컨디션도 괜찮습니다. 본닛을 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고객님께서 나이트 교환을 원하셔서 나이트까지 다 교환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차량이 직거래인지 딜러분한테 구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의 상태를 봤을 때는 세월의 흔적이 있어요. 상단 디자인 커브를 들어 올려서 오일 누이가 상단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사고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구매자께서도 사고 유무를 다 확인하신 후에 그것까지 인지하신 상태예요. 영상으로 봤을 때 외판이 깔끔하고 반짝반짝하긴 하지만 굴곡과 그리고 도장을 했던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냉각수 교환을 하셨네요. 냉각수 교환은 아마도 이 하우징 쪽을 교환하시면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냉각수가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일단 프론트 케이스 쪽을 봤을 때는 오일 누유의 흔적은 상단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개스킷 작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전차주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모품인 외부 벨트와 텐셔너 그리고 워터펌프까지 다 교환이 되어 있네요. 아, 워터펌프를 교환하셨구나. 그리고 발전기도 교환을 하셨습니다. 워터펌프도 교환하셨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 차량 같아요. 인터쿨러 호스 종류도 교환을 다 하셨네요. 터보 쪽에 무언가 누유의 흔적이 있습니다. 연료 필터도 교환하셨네요. 에어컨 라인 쪽은 특별히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어컨은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프론트 케이스 쪽 작업은 아마도 하신 지는 조금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작업하신 흔적은 아닙니다. 실내의 경우 연식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에는 전차주문의 그 사용감이 남아있죠. 스캐너를 찍었을 때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숨겨진 고장 코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없습니다. 일단은 위에서 봤을 때는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엔진룸을 무언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오일 누이가 없는 부분이랑 몇몇 가지 주요 소모품들이 교환된 흔적들, 그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EGR도 한 번 정도는 작업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EGR 쿨러도 제 생각에는 교환이 된 것 같아요. 파워 스티어링 기어에서 오일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파워 스티어링 라인에서 오일류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깨끗해요. 이건 닦은 게 아니에요. 절대 닦은 게 아닙니다. 제가 걸리는 것은 지금 저 터보 쪽입니다. 무언가 찜찜한데 얘는 또 이렇게 새고요. 차량을 올려서 밑에서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사고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올라가 보자. 오, 에어소스. 그래서 승차감이 좋았나?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뒤쪽 CV 조인트도 교환했네요. CV 조인트를 교환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CV 조인트 부트가 터졌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던 그리스가 다 튀었죠. 멤버 쪽으로.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교환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자동차 제작사의 제품으로 교환하셨네요. 전체적인 하체 부식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 근래에 무언가 부품을 교환한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한 번씩은 다 교환을 하신 거예요. 뒤쪽 쇼급소바도 교환하셨습니다. 그대로 또 흔적이 남아있어요. 각종 하체 부품들의 부식 상태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은 다 한 번 정도 교환을 하신 후에 부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 부식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부식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참고로 이 차량은 배기가스 상태도 나쁘지가 않아요. 내연이 막 뿜어져 나온다거나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검사도 잘 통과하셨을 것 같아요. 프레임 쪽에 손상이 갔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프레임 쪽에 충격이 가해져서 꺾였던 차량들은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언더코팅 작업을 해놔서 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언더코팅이 돼 있는 부품이 있고 언더코팅이 돼 있지 않은 부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은 분명히 교환하신 걸 거예요. 작업자가 막걸리 한 잔 먹고 하지 않는 한 막 빼놓을 수는 없겠죠. 조금 아쉬운 것들은 이제 세월의 흔적이다 보니까 볼트와 너트들이 부식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방청 작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어시버도 분명히 교환하신 거예요. 뒤쪽 하체 부품도 합격입니다.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면서 이 프레임 쪽을 유심히 볼 거예요. 전 운전자께서 이 차량의 운전을 조심조심 하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역시 이 연료 탱크 커버가 파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쪽에서도 강하게 충격이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아요. 주행 소음이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었네요.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중고차도 뽑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차주분께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하셨는지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연식과 키로수를 다 대비를 했을 때 아주 상태가 나쁜 차량은 아닙니다. 오일 한 방울 안 새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간중간 파손된 부분도 없고, 이쪽에서는 오일류가 좀 비치네요. 오일류가 있습니다. 얘는 꼭 부식되더라. 미션을 지지하고 있는 마운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웰컴 투 더 정글. 무언가 보이겠죠? 모하비를 소유하신 운전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모하비 차량들은 오랜 시간 운행하다 보면 앞쪽에서 하체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찌걱찌걱, 구걱구걱, 삐그덕삐그덕, 쓰걱쓰걱, 다그닥다그닥 온갖 잡소리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들이 대부분 로어암과 어퍼암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차랑 부딪히는 소리? 치릉 표현이 맞나? 그런 부분은 또 프론트 쇼크업소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하체 부품 다 갈았어요. 와, 이거 구매자께도 알고 계신가? 싹 다 교환했습니다. 이거는 가까운 시간에 교환한 거예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기어도 교환을 했어요. 하체 소음이 1도 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미션 오일팬에서도 오일 누이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팬을 교환하면 되겠죠? 와, 엔진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터보 쪽에서 오일 누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터보와 연결된 호수 그쪽에서 누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것들이 무조건 터보의 불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런 부분 때문에 터보를 무조건 교환하신다면 또 오일 누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터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터보에 관련된 고장 사례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모터도 한번 교환을 하셨고요. 저 부분은 고객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어암을 교환하면서 볼트와 너트도 다 신품으로 교환하셨습니다. 방청 작업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진동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동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엔진 마운트도 양쪽 다 모두 신품으로 교환하셨습니다. 밑에 커버를 한번 분리해볼까? 이 커버를 분리해보면 오일팬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하다, 아담해. 오호,
이거 봐라. DPF 교환하셨는데? 오일팬도 다 작업하셨습니다. 상단 그리고 또 하단 오일팬 모두 다 오일루이 작업을 하셨어요. 아마도 전 차주분께서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큰맘 먹고 다 오일루이 작업을 싹 다 하신 것 같아요. 싹 다. 터보 쪽에서 오일루이가 발생해서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어있네요. 루이의 흔적이 확실하죠? 엔진 쪽에서는 오일루이가 전혀 없어요. 프론트 쪽 CV 조인트 교환하셨네요. 저 분홍색은 냉각수의 흔적인데 냉각수의 흔적이 조금 보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흘렸던 흔적입니다. 터보 쪽에서 발생하는 오일루이만 작업을 하시면은 이 차량은 정말 잘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야, 이런 차 얼마나 하냐? 타이어의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타이어의 상태만 봐도 하체 컨디션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다고요. 편마모가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건 가격대만 맞으면은 잘 사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사고 부위는 연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곳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사고 부위는 동수석 쪽 스태프 쪽을 판금 수리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동수석 쪽 도어도 판금 수리를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같이 꽝! 도어에 판금 수리했던 그 굴곡 흔적들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야, 날씨가 풀리니까 오토바이 엄청 타고 다니시네. 조심하세요.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겠는데요. 일단 차를 내리겠습니다. 한 가지 깜빡한 게 있네요. 이 엔진들이 오일 필터 하우징 쪽에서 오일루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수리를 하셨습니다. 깨끗해요. 그래, 수리했을 거라고 느꼈어. 뭐 태클 걸 게 크게 없네. 자, 일단은 이 차량 상태는 연식과 킬로수 대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냉각팬이나 콘덴서도 갈으셨네. 다. 왜 이렇게 변하신 게 많지? 당장 크게 무언가 돈을 들이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오일루이가 되는 부분, 그 부분 빼고요. 벌써 12년 된 차량이라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조선 지바견이라고 해야 되냐? 그 급은 아닌가? 저 빼고는 다들 중고차를 다 잘 잡아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디자인 괜찮은데? 아니야, 현혹되지 말자.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 그러면 큰일 나.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차의 차량. 오늘 2011년식 27만 킬로를 운행한 모하비 중고차 검수를 진행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컨디션을 가진 이 모하비를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금액은 얼마이신가요? 이 차량의 합리적인 구매 가격은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말도 안 되게 뭐 3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중고차 거래 시장의 그 가격, 수요와 공급선이 만나는 가격, 그 가격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금액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이 차를 구매한다면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은요,